안녕하세요. 역사 강복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문은 과연 남원 운봉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남원 지역에서는 이 유네스코 가야보군을 등재를 하면서 이 남원 운봉이 옛날 기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문은 임나일본부설의 근거가 됐던 임나가야설, 그러니까 임나의 소국이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이 남원에서는 기문이 일본서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록에도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고유 지명이다, 남원 운봉의 고대 지명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내세우는 이 다른 사료에 한원이 나옵니다. 한원은 백제전에 보면 괄제지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라에 기문하가 있는데 백제의 남쪽 산에서 나와서 동남쪽으로 흘러서 큰 바다로 들어간다 라고 할 때 이 기문하의 기문이 바로 이 남원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문하는 섬진강이고 기문은 남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로 예를 드는 게 양직공도입니다. 이 양나라의 이 남제의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가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백제국 사신의 옆에 백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기문이 나온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뭔가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죠.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삼국유사에 우룩 12곡이 나오는데, 이 우룩 12곡은 가야금으로 유명합니다. 이 가야의 12지명을 뜻한다. 그 중에서 상기물이 바로 기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양직공도의 상사문과 일본 서기의 기문과 한원의 기문하와 우룩 12곡의 상기물이 다 같은 곳이라는 건데요. 잘 보시면 한자도 일단 다 다릅니다. 그리고 부르는 것도 다르죠. 여기는 상이 붙어 있고요. 그죠? 상이 붙어 있고, 여기는 또 기문이고, 여기는 기문합니다. 그래서 이 양직공도도 잘 보시면은 윗상자에 뱀사자, 그럴 문자에서 상사문입니다.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으니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표시를 해놨냐면 상기문으로 바꿔서 써놨습니다. 뱀사자잖아요, 분명하게. 그럼 상사문이라고 써야죠. 근데 상기문으로 바꾼 의도가 뭐겠습니까? 일본서기의 기문과 같게 하려고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명에 기문이란 지명 또는 이 문자가 들어간 지명이 있는가? 이 문자는 내 이름 문자입니다. 그럴문 옆에 삼수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개천의 이름이다, 강의 이름이다 할 때 이 문자를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기문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던 곳은 딱 두 군데가 있는데요. 둘 다 충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이고, 또 하나는 충남 서천군 비인면입니다. 자, 덕산면의 옛 이름은 백제 때 금물현이었습니다. 금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나라 침략,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제가 멸망당하고 나서 당군이 쳐들어와서 당군이 잠시 지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부를 두고 지명을 이렇게 막 바꿉니다. 그때 이 금물현을 기문현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랬다가 통일신라, 그러니까 후신라죠. 경덕왕 때 다시 금무현으로 바꿨다가 고려 때 덕풍현으로 바꾸고 다시 예산군 덕산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잠깐 기문이라고 하는 지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서천군 비인면 같은 경우도 백제 때 비물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이 비물현을 당군이 마찬가지로 당나라가 빈문현으로 잠시 고쳤는데 경덕왕 때 다시 비인현으로 바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당나라 사람들이 주로 지명을 새로 비정을 할 때 기문이나 빈문이라고 하는 내 이름 문자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 지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명으로 다 바꾼 겁니다. 금무현과 비인현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 기문이라는 하는 내 이름 문자를 쓰는 지명은 우리 지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백제 때의 지명이 아니고 당나라인들이 7세기 말에 썼던 지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기문이 가야의 지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야 지역을 만약에 백제가 점령했다고 해도 이 기문이라고 하는 지명을 쓰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만희 시류도 반파 기문고에서 이 기문이라는 지명이 당군에 의해 썼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7세기 때 쓰던 지명이라는 걸 또 알고 있었고 해서, 다만 일본 서기에 이 기문이 나오니까 이때의 기문은 기문이 맞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핑계를 대서 근거를 대서 이 기문이 당시에 한반도 남부에 있던 그 작은 나라가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결정적인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기문을 쓰면 안 되는, 기문이라는 건 임나에서 나중에 일본 서기를 편찬할 때 새로 만든 지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비판이나 어떤 고증이 없이 무리하게 지금 기문이라고 하는 지명을 남원에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찬성시록이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찬성시록에서 길전시 가문에 전해온 전승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임나국에서 아래기를 저희 나라 동북에 3파문지가 있는데 상파문과 중파문과 하파문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파문을 아까 말씀드린 상기문과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는 상파문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후대의 기록에서도 이 상파문이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기문이라고 고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또 하나는 임나국의 동북쪽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문을 남원으로 하게 되면 그들이 주장한 한반도 남부에 임나가 있었고 이게 바로 가야다라고 하려면 이 기문이 이쪽에 있으면 안 되죠. 오른쪽 동북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초반에는 일제강점기 때는 이 기문을 낙동강 유역에 있던 이 기문으로 봤습니다. 그랬다가 한국의 학자들이 섬진강으로 고친 겁니다. 아까 한원의 갈지지에서 그 백제의 남쪽에서 흘러나와서 동북쪽, 동남쪽으로 해서 뭐 흘러간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것도 이 섬진강과 맞지가 않아요. 섬진강도 이 상류를 보면은 서쪽으로 갔다가 이쪽 남동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원의 갈지지에서는 남쪽 산에서 발원해서 동남쪽으로 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맞지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최근에 제기가 돼가지고 이 섬진강이 아니다, 진주 남강이다라고 하는 설이 새로 이렇게 대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설도 틀린 게 뭐냐면 사실은 큰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되는데 여기는 다 쉽게 얘기하면 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도 맞지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위치 비정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문의 위치를 확정짓고 그게 여러 기록과 맞아야 되는데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억지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런 모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임나의 소국, 지금 장수는 반파라고 하고 남원 기문이라고 하고 하동을 대사라고 하는데요. 임나의 지명을 다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는 그런 잘못이 뭐가 잘못된 건지를 일본 서기 기록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군산대학교 각장건 교수는 이 전북 장수에서 나오고 있는 유적과 봉수대 유적을 근거로 해서 일본 서기에 반파가 봉수와 적을 쌓고 일본에 대비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 한 줄을 근거로 해서 이 봉수대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장수를 반파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학술제까지 열렸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 지역을 반파가야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반파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체기 9년의 기사입니다. 백제 사신이 야마토 외에 왔다가 문기 장군입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칙을 내려서 전해주고 백제왕에게 전해주라 이거죠. 그래서 물부련을 돌아가는 사신에 딸려보냈다. 사도도에 이르렀다가 반파의 사람들이 잔혹한 짓을 일삼는다는 소문을 듣고 물부련이 수군 500명을 이끌고 반파와 전쟁을 하려고 대사강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기 장군은 신라를 거쳐 백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백제 사신이 야마토에 왔다가 대마도를 거쳐서 사도도, 그러니까 거제도를 갔다가 섬진강 하구의 하동, 대사를 갔다가 여기서 신라를 거쳐서 백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가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 남부에 이런 임나 지명들을 비정을 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모순입니다. 왜 백제 사신이 당시에 사이도 안 좋았던 적국이었던 가야, 신라를 거쳐서 백제를 들어갑니까? 바보입니까? 그런데 반파가 만약에 대마도에 있었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자, 이병성 교수님은 고구려가 있던 이니가라 지역에 고구려의 세력이 약해지고 나서 반파가 지금의 파라파를 거점으로 생겨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대마도의 지형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마도는 신라, 고구려, 백제가 각각 가라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삼가라 지역이다. 그래서 이 자오가라의 자오만 쪽에 야마토 외야의 어떤 통로가 되는 이 항구가 있었고, 여기를 거쳐서 백제 사신이 들어갔다면 신라를 거쳐서 돌아갔다라는 게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마도라면 이것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경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백제도 항구가 있었지만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백제의 항구가 약간 험한 지형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신라의 자오가라 지역의 자오만을 통해서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제와 반파국이 기문을 놓고 이제 싸우는 그런 형국이 나옵니다. 개체 7년의 기사인데요. 백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파국이 신의 나라의 기문이라는 땅을 약탈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올 건데 원래 속한 곳에 돌려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백제가 야마토 외 왕에게 반파국이 기문이라는 땅을 뺏었으니까 다시 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사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좀이 아니고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야마토 외에서 몇 달 안 있다가 백제의 점이문기 장군, 아까 봤던 그 장군이죠. 사라의 문득지, 이 사라는 신라를 뜻합니다. 안나의 신의의 및 분파이자 반파의 기전에야 죽문지를 불러서 칙명을 알리고, 그러니까 야마토 외왕의 칙명을 알려서 기문과 대사를 백제국에 주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파가 기문뿐만 아니고 대사까지도 백제국에게 뺏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파가 백제에게 안가품을 하거나 야마토와 어떤 전쟁을 벌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신라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를 포로로 잡고 마을을 누락질을 하니 습격을 받은 곳은 살아남은 자가 드물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물부련히 이 반파를 이게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반파, 기문, 대사를 모두 한반도 남부에 비정을 하게 되면은 반파는 기문을 백제에게 빼앗겼는데 왜 반대편에 있는 신라를 공격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반파의 위치를 지금 학자들은 이 고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령에 대가해가 있었고 이 대가해를 낮춰 부르던 것이 바로 반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반파는 기문과 대사를 백제에게 뺏겼기 때문에 이쪽을 공격을 하든가 또는 야마토 외를 공격을 하든가 아니면 백제 쪽을 직접 공격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엉뚱한 신라 쪽을 공격을 했고, 이 신라는 지중왕 때였습니다. 지중왕은 아시는 것처럼 이사부를 시켜서 우상국을 정벌하고 영토 확장을 하던 때입니다. 근데 과연 이 반파에게 당했겠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기죠. 그런데 대마도의 반파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파문이 임나의 동북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반파가 게지가라 쪽을, 신라 쪽을 공격을 해서 이쪽 동북 쪽에 있는 상파문을 점령을 했다면 신라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를 핍박하고 노략질하고 습격을 한 이런 기사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파가 임나의 동북 쪽에 있던 신라 자오가라에 있던 상파문을 공격한 기사를 이 상파문을 기문으로 바꾸고 일본 서기에서는 이 한반도 남부에 있는 일처럼 바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이 안 되고 모순이 생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사가 뭐냐면 반파가 자탄가 대사에 성을 쌓고 만해와 연합하여 봉수와 저각을 설치하여 일본에 대비하였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만약에 반파가 고령에 있거나 지금 주장되는 것처럼 장수에 있었다면 신라나 백제에 대비를 해야죠. 특히 이제 백제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 멀리 바다에 넘어 있는 일본에 대비해서 봉수와 저각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신라를 핍박했다면 신라를 반격에 대비해야 되고 기문과 대사를 빼앗았다면 빼앗겼다면 백제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본에 대비를 했다라는 것은 모순이죠. 자, 그런데 대마도에 있었다라고 하면 또 말이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만약에 반파가 이 상파문 지역을 점령을 했고 이곳에 대해서 야마토 외에 공격이 있거나 아니면은 당시에는 야마토 외가 백제기였습니다. 아까 이 개체기에서 개체천왕이라고 불리죠. 개체왕 때에 개체왕은 누구냐면 일본의 국보가 있습니다. 인물 화상경이라고 하는 청동 거울이 있는데 그 청동 거울에 새겨진 문구가 뭐냐면 남제왕, 그러니까 남동생 왕에게 장수를 기원하면서 이 동경을 만들어서 보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때 누가 보내냐면 사마가 보냅니다. 사마가 누굽니까? 아시는 것처럼 백제의 무령왕입니다. 그래서 백제 무령왕의 동생이 일본의 야마토의 개체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백제 세력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구주 지역은 원래 백제 쪽이 잡고 있었고 이 대마도도 마찬가지로 임나도 백제 세력이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파가 이쪽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야마토 외에서는 친신라계였던 모노노베 쪽을 수군을 500명을 보내서 이걸 빼앗으려고 했고 다시 그 다음에 백제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반파는 이쪽에 봉수대를 설치하고 저각을 설치해서 일본, 사실은 백제죠. 백제에 대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부련이 이 모노노베 가문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야마토 외에는 당시에 일본에는 유력한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가시였고 하나는 이 물부련이라고 하는 모노노베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시는 백제기고 이 물부련은 신라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황 때 불교를 일본에 전하는 과정에서 불상을 모실 것인지 말 것인지 불교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소가시 가문과 모노노베 가문이 전쟁을 벌입니다. 거기서 소가시가 완전히 멸족을 당하죠. 그 과정을 아셔야 되는 그게 이제 을사의 변인데요. 그래서 이 모노노베 쪽은 신라계였기 때문에 이 자오가라가 있던 이쪽 상파문 지역을 반파가 침략을 해서 뺏었기 때문에 이 모노노베 쪽이 수군을 거느리고 대사 쪽으로 오게 됩니다. 대사는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 파파라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대사 쪽으로 와서 이 파파라를 바로 반파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결국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부련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문무라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한반도 남부에 반파가 있었고 대사가 섬진강 하구라고 하면 하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수군 500명으로는 내륙에 있는 반파를 공격할 수도 없고 또 반파가 이 섬진강 하구인 하동까지 나와서 마중을 나오는 거죠. 사실은 싸울 이유도 없는 거죠. 수군과 육군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특히 500명을 가지고 어떻게 반파라고 하는 나라 대가야를 이렇게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만으로 이미 말이 안 된다. 한반도 남부에 있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황당한 게 뭐냐면 백제가 일본에 조공한 나루토를 하나 달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개체 23년에 나오는데요. 아까 기문과 대사를 개체 7년에 줬다고 했는데 23년에 다시 달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기록들이 혼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이 기록 저 기록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는 이런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하여튼 이 기록을 보면 백제 왕이 하다리 국수 수적 신합산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대백제의 왕이 이
해외까지 동남아까지 그 담로를 두었던 해양강국 백제왕이 하다리 국수, 실제로는 읍장입니다. 읍장 지금의. 그래서 이런 작은 직책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야마토 외에 조공하는 자들이 항상 해안의 험한 절벽을 피해 다니면서 바람과 파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컨대 다사진을 신이 조공한 통로로 삼게 해달라. 그래서 다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사. 근데 실제로는 이게 대사죠. 대사.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 백제가 만약에 야마토 외에 조공을 한다면 조은선이라고 조선시대 때까지도 이 조공하는 그 세금을 이렇게 나라에 바치는 왕실에 바칠 때는 선박을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내륙에서도. 강을 따라서 올라가거나 해양을 따라서 올라가서 조공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걸 만약에 육로로 옮기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돈과 뭐 마차나 인력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은선이 훨씬 더 간편하고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주로 배를 이용해서 조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제가 만약에 일본과 교통을 한다면 이쪽 해안으로 해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왜 백제에서 이 육로로 그것도 지금 가야국이 있는 이곳을 이렇게 뚫으려고 했겠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섬진강 하구에 해안 절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을 보면은. 근데 섬진강 하구를 제가 안 가봤지만은 여기 과연 해안 절벽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 나루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 가야와 대전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마도에 가보면은 이 대마도 남부, 그러니까 게지가라 백제가 있었던 대마도 남부의 스스자키 같은 곳은 이렇게 해안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대마도의 남쪽에 주로 자리를 하고 있었고 이게 백제에서부터 바로 와서 야마토해를 건너가는, 그리고 여기가 어장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이 해류가 서로 이렇게 양갈래로 나뉘면서 이쪽에 굉장히 어족이 풍부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백제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백제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쪽 중부 쪽에 있는 대사항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사를 얻기 위해서 반파와 이제 충돌이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 백제에게 나루토를 주려고 사라와 안나와 반파를 소집을 해서 기문과 대사를 주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일본서기에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대사 하동을 주기 위해서 아라가야와 신라와 대가해를 소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 왕이 이 한반도의 남부에 유력한 국가들을 불러서 이 나루토 하나를 백제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파, 알라, 사라는 이 한반도에 있던 이 여러 나라들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마도에 있었다면 이것이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이 대마도에 있던 신라의 다른 말이고 반파는 이 이니가라에 있던 것이고 알라는 이쪽 남부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위치한 대사를 백제에게 주는 과정에서 이 사라와 반파와 알라를 불러서 이 기문과 대사를 백제에게 주겠다라고 했다면 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마토는 백제계였고 북구슈도 백제계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때였기 때문에 야마토 외나 이 북구슈의 백제계에서 이쪽 대마도의 전반적인 권한을 백제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 서기에는 여러 가문의 전승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을사의 변이라고 하는 소가씨의 가문이 멸족당하는 과정에서 소가씨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던 뭐 대왕기, 천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왕, 야마토 왕의 본기 기록들을 다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그 승려가 그 불태워지고 있던 소가씨 집에서 일부의 기록들을 빼오게 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문에 전승되어 내려오던 기록들을 종합해서 일본서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일본서기 스스로도 이 기록들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됐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록들이 서로 선후가 바뀌거나
계속 반복이 되거나 또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학자들도 개체기 천황제까지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체기 이전의 역사는 사실은 가공의 역사가 대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기록들을 다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만세일기이기 때문에 초대 신무부터 그 당시의 천황까지를 기록을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관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공의 기사를 넣기도 하고, 여러 가문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가문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이 위대했다라고 이렇게 윤색을 하게 되고 가공을 하게 되고 가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록들을 넣다 보니까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반파국이 신의 나라 백제의 기문이라는 땅을 약탈했습니다 라고 하려면 기문이 백제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 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백제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마토 외왕이 기문과 대사를 백제국에 주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그 다음에 반파국이 기문의 땅을 청했다. 반파가 이미 약탈을 했는데 또 청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파가 자탄과 대사의 성을 쌓고 뭐 해서 신라를 핍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체 8년 기사입니다. 그런데 개체 23년 기사에는 신라와 우호를 맺었다라고 반대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노노베도 워낙 힘이 없으니까 야마토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혼합된 기록들이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를 정도로 혼합되어 있고 과장되어 있는데, 이 기록 중에서 만약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맥락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고 봤을 때, 이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백제 신라는 한반도에 있던 고구려백제 신라가 아니라 임나, 대마도에 있던 고구려백제 신라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반파국이라든지 대사라든지 기문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대마도에 있던 작은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길전시 가문의 어떤 기록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 대마도에 있었던 사건들이, 그 임나의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